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루미온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약간 좀 뭐랄까 좀 렌더링 작업이 하는 스타일이 기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공식화되어 있는데 이제 왜 이렇게 되어 가냐면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 분야 중에서 이제 아마 그 좀 많이 어려운 분야가 이제 렌더링 분야인데, 그 렌더링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뭐 영화도 있고, 그다음에 TV에 뭐 어떤 컴퓨터 그래픽을 넣어가지고 특수 효과를 넣는 부분도 있고, 뭐 사람을 이제 좀 중심을 넣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렌더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품 디자인, 그러니까 피사체가 이제 장면 경우도 있고, 장면, 그다음에 어떤 물건. 그런데 이 저희가 이제 하는 분야는 장면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공간입니다. 공간. 그래서 공간에 특화된 제품이 이제 루미온인 거죠. 그러니까 루미온 가지고 뭐 그 영화라든지 어떤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데 하기에는 맞지가 않고, 오직 건축이나 인테리어 같은 그 공간을 표현할 목적의 렌더러가 루미온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상의 렌더러는 많은데 건축이나 인테리어 분야에서 루미온을 자주 쓰는 이유가 딱 그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거죠.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춘 기능을 좀 편하게 여기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고 좀 더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루미온이 이제 건축 인테리어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인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더 빠르게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저만의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공간, 요거 이제 렌더링 한 건데, 결과물은 요래요. 결과물은 요런데, 자세히 보시면 미리 보기하고 결과물은 조금 달라요. 예. 실제 렌더링 속도도 미리 보기가 좀 더 빠르고요. 렌더링 속도가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몇 가지 기능이 더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미리 보기에서는 말 그대로 미리 보기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렌더링 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립니다. 모델 작업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스케치업을 기본적으로 쓰진 않고 그 빔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BIM으로. 왜냐하면 이제 건축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빔을 쓰게 되면은 이게 도면과 3D 모델과 물량 산출, 이게 이제 연동이 되고 2D 데이터를 바꾸면은 자동으로 3D가 되고 3D도 바뀌고, 그런 이제 편리한 점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치라인 같은 빔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빔 소프트웨어는 웨어 중에는 아치라인도 있고 뭐 아키캐드, 뭐 레빗 뭐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주로 주택 중심으로는 아치라인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보기에는 아키캐드라든지 레빗 같은 경우에는 좀 초고층 빌딩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분야 쪽에서는 그 제품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가장 먼저 이제 빔 모델을 가져오면은 저희가 작업할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작업할 때 그 이렇게 이제 모델을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모델을 가져오면은 많은 분들이 모델을 넣고 그다음에 가구 넣고 뭐 그 여기 있는 오브젝트 있죠? 이걸 막 배치하는데, 이것보다는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장면 세팅이에요. 카메라. 요거거든요. 요거를 뭘로 할 거냐. 예. 요게 가장 먼저 합니다. 왜 이걸 먼저 하냐면은 장면을 미리 해 놓으면은 거기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불필요한 작업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 뒤에 건물 뒤에 뭘 열심히 만들어도 이 건물 내가 그거를 보여주지 않을 거다 그러면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설계하고는 좀 다르죠. 설계는 실제로 공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시각 디자인의 일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카메라 뒤편이라든지 건물 뒤편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모델도 그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제거하고 가져오시는 게 더 현실적이고 데이터를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 세팅을 여기서 여러 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레벨 높이에요. 눈높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너무 높게 보거나 낮게 보면은 좀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적당한 높이라는 게 있죠. 여기 저기 1m, 아마 기본값이 아마 1m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1m. 요거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이렇게 누르고 내릴 수가 있어요. 요거 그냥 1로, 예, 1m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초점 거리는 저희가 25mm, 그러니까 화각이 아니라 이게 그 렌즈에서, 카메라 렌즈에서 하는 그 망원 렌즈라든지 뭐 그 울트라 와이드 렌즈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제 요가. 예. 저희는 이제 보통 망원 렌즈 같은 경우, 그러니까 광각 렌즈 같은 경우는 10에서 20mm인데, 저희는 25mm를 하고 있습니다. 25mm. 보통 카메라 사면은 기본적으로 주는 렌즈가 35mm짜리거든요. 예. 그런데 뭐 건축의 인테리어에서는 이제 공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그거보다는 좀 더 각도가 넓은 거를 저희는 쓰고 있고, 너무 넓은 경우는 좀 뭐 사실 저희 개인적으로 그런 렌즈를 갖고 있긴 있습니다만, 거리가 좀 짧을 때 어쩔 수 없이 그게 필요하니까 쓰는 거지, 그 렌즈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한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X축, Y축은 뭐 그냥 이렇게 그냥 필요에 따라서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 사이즈는 16:9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루미온 2023에서 몇 가지 기능이 들어와 있어요. 바꿀 수가 있고 뭐 회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값으로 일단 하죠. 그건 필요해서 하는 거고, 사실 그리고 요 부분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전에 이게 없었는데 루미온 2023부터 생겼거든요. 이게 왜 이런 기능이 들어왔냐면은 요즘 그 마케팅 목적으로 SNS가 많이 합니다. 그죠?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 스토리 보시면은 약간 좀 뭐가 다르냐면은, 거기에 이제 이미지를 집어넣으실 때 이 SNS별로 이미지 사이즈 규격이 좀 달라요. 이제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요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종횡비로 놓으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렌더링 걸면은, 데이터를 만약에 유튜브 넣는다 그러면 자동으로 유튜브가 쇼츠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요 기능이 들어온 거예요. 네, 뭐 어떤 그런 차원이니까 그때 이게 그 플랫폼에 맞춰서 요걸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16:9 일반적인 거죠. 예, PC 기반으로 뭐 모니터 기반으로 하는 거죠. 고객하고 상담용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요 사이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정하는 거는 이제 요 장면이 실내냐 실외냐 요거에 따라 좀 다른데, 실내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 레이 트레이싱 있죠. 요걸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할 때 이 샘플 수를 가장 낮게 해요. 이 샘플 수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퀄리티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미리 보기 업데이트가 상당히 느려집니다. 저희가 쓰는 장비가 한 5년, 6년 전 장비입니다. 이게 좋은 장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샘플 수를 가장 낮게 하고, 바운스 횟수도 8이 아니고 좀 낮게 중간 정도로 해요. 이러면 이제 금방금방 되거든요. 큰 차이는 없어요. 예.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렌더링하는 분야가 이제 이 화면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화면을 이용해서 고객에게 공간감을 느껴주기 위해서 이걸 렌더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각 디자인은 맞는데, 최종은 시각 디자인이 아니라 공간 디자인이죠, 사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져도 별 큰 의미는 없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외로 나갈 경우에는 저희가 레이 트레이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루미온 같은 경우는 레스토라이제이션과 레이 트레이싱을 둘 다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외부로 나가면은 레이 트레이싱을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괜히 속도만 느려지지. 레스토라이션 그 시절에도 루미온을 따라갈 만한 제품이 없었거든요. 이게 확실히 잘 나옵니다. 이제 리얼 스카이 같은 걸 기능을 쓰게 되면은 이제 확실히 잘 나오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실외에서는 레이 트레이싱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걸 꺼버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자체에서 실외로 나간다. 그럴 경우에는 인테리어하고 건축은 좀 다르기 때문에, 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평면도, 인면도, 뭐 단면도, 뭐 좌측면도, 배면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여기 보면은 건축이 아니고 건축에 보면 이제 직교복이죠. 요거를 자주 사용합니다. 건축일 경우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양 기능이 있어요. 태양과 좀 유사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리얼 스카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얼 스카이가 있잖아요. 레이 트레이싱 켜져 있고, 근데 루미온이
레이트레이싱이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얼 스케일 작동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태양 기능 있죠? 요걸 넣게 되면은 예, 태양도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되는 거예요. 둘 다. 이게. 근데 이제 요거 리얼 스카이는 여기에서 보시면요. 요거 있죠? 지형에서 날씨에서 요거 있죠? 요거를 켜면은 자, 어떤 생각이 벌어지냐면은 예. 예. 그러니까 요게 켜야 사실은 이게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착각했는데 요거는 여기 화면에서의 그 미리 보기 상태에서 그러니까 작업 빌드 모드에서 적용이 되냐 안 되냐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 리얼 스카이는 이제 여기 들어갔을 때 나온 요거 있죠? 요 데이터가 여기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태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리얼 스카이랑 지금 같이 혼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을 쓰게 되면은 그림자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같이 쓰게 되면은. 그래서 만약에 리얼 스카이를 끄잖아요. 끄고 태양 기능을 켰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태양의 위치가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림자 위치가. 그렇게 요거는 요게 그림자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표현할 경우에만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죠. 근데 그냥 느낌만 준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같이 써요. 이렇게. 이거 느낌만 주는 거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뭐 태양을 안 써버리면은 그냥 느낌만 더 자기 요것만 가지고도 컨트롤이 가능하다. 저는 이제 태양은 잘 안 쓰고 요 리얼 스카이를 주로 쓰고요. 근데 요게 그 그림자 이제 애니메이션이 안 되거든요. 요거는요 또. 예. 좀 곤란하기 때문에 태양 기능을 써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할 경우만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실내라도 여기 보신 것처럼 리얼 스카이를 사용합니다. 이게 좀 다른 레이트레이싱하고 소프트웨어가 좀 다르게 좀 더 빠른 이유가 레이트레이싱, 비추적인데도 불구하고 HDR 이미지 사용하는 것이 이게 화면에 이게 반영이 되는 소프트웨어거든요. 느낌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인데 루미온만의 자체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분야에서도 그렇고 인테리어 분야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여기 그 2.2C도 있죠. 이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테리어 분야에서 기본 화면에서는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분야를 보여준다. 여기 바닥을 보여준다. 그럴 때는 사용은 안 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화면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눈비 기능주 날씨에 되어 있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쓰냐면은 건축 분야는 잘 안 쓰는데 인테리어 분야는 자주 써요. 왜 그러냐면은 아주 옛날에는 이제 이 기능이 들어오기 전에 이게 눈이나 비 오면은 이제 안으로 눈이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왜 바깥쪽에 표현이 됩니다. 이제 특히 이제 눈 같은 거 쓰는데 눈 같은 거랑 이제 피사계 심도 기능 있죠. 이걸 같이 써요. 같이 쓰는데 그걸 왜 쓰냐면은 내가 보여줄 부분이 이제 실내거든요. 근데 여기 창문을 통해서 바깥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보여주면은 좀 뭐랄까 내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피사계 심도 기능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네팅 기능인데 비네트라고 있죠. 요거 있죠. 요거 가장자리 어둡게 하는 기능. 이것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사실 이 비네팅 기술이라는 거는 옛날에 과거에 그 렌즈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이게 원하지 않았던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이나 인테리어 분야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로 피사체가 가운데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환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강조하지 않을 분들이 강조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랑 의사소통에 조금 문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괜히 엉뚱한 거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팁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도 사실은 이게 좋은 장면은 아닌데 이런 화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녹색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 약간 좀 밝은 그 느낌인데 오히려 요거 때문에 이게 시각이 이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좀 문제예요. 이게 잘못된 디자인을 숨길 목적으로 전체를 어둡게 해버리는 거죠. 가장자리를. 그러면 이게 좀 그렇게 튀지 않는다? 강조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고요. 영상을 제작할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날씨에 보면은 바람 기능이 있어요. 바람 기능. 여기 있네. 여기 영상, 여기 보면 이미지 모드에 사용 불가라고 있죠. 요건 영상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요걸 이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실내에서 또 많은 분들이 얘기인데, 그 미리 보기에서는 저는 샘플 수를 가장 적게 하고 바운스 횟수도 4나 5 정도로 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최종 결과물은 이렇게 안 해요. 최종 결과물은 조금 더 높여요. 사실은 이렇게 높이고 많이 올리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 할 때는 이게 조금 올려야 약간 좀 그 뭐랄까 그 번쩍이는 증상이 적어진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일 수밖에 없죠. 예. 뭐 요런 거를 이제 샘플 수는 좀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스트리밍 할 때는 요거 있죠? 파이어플라이 리덕션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 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색깔이 좀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예, 요게 이렇게 높이면은 오히려 색깔이 여기서 좀 뭉개진다 할까요? 그런 느낌이 살아요. 여기 이미 여기도 그런 느낌이 살았는데 여기 요 부분에 좀 뭉개지는 느낌 있죠? 조금 더 해보자면 심하게 해보자라면은 여기가 막 굴절이 직선으로 안 가고 이렇게 뭉개진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요 기능은 애니메이션 제작 시에만 필요한 거예요. 이 번쩍이는 기능을 없애기 위해서 약간 좀 고정을 하기 위해서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애니메이션 할 때도 너무 심하게 주시면은 좀 곤란해요. 저는 이제 한 15% 이내에서 10% 정도 20%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제 아마 30% 이상을 넘기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요 정도에서만 쓰고요. 정지 이미지에서는 안 씁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조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조명에서 여기도 조명이 좀 있거든요. 여기 조명 하나 둘 셋 몇 가지 이거는 에어리어 라이트고 요것도 에어 라이트 이렇게 있는데 이 조명에 보시면은 배치할 때 하나 둘 세 가지 구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예요. 여기 옴니에 보시면은 라이트 필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요게 하나 더 있거든요. 요것들은 옴니 라이트인데 그냥 색깔만 다른 거죠. 흰색, 레드, 그린, 블루, 이런 거죠.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많이 쓰겠죠. 근데 이제 라이트 필이라는 거는 이제 요걸 적용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 조명이 레이트레이싱에서는 안 먹혀요. 이게 안 먹히고 그냥 이게 레스토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루미온 과거 버전 사용자분들을 위해서 있던 기능이고 여기 RTX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이 있는 이유는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필요하냐면은 이제 건축 장면인데 원거리에서 이제 그 건축물의 안에 조명이 들어와 있는 걸 표현할 때 이걸 쓰게 되면 좀 빨리 렌더링이 되거든요. 이런 걸 왜냐하면 조명 샘플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로 쓰시면 편합니다. 그다음에 스폰라이트와 에어라이트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것보다는 뭐 이걸 많이 쓰겠죠. 이거는 이제 레일 조명 같은 경우 있죠. 그 레일이 이제 그 줄 달아서 하는 하나 좀 조명 말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주방에 보면은 이제 안 보이게끔 하는 바닥을 잘 비추게 하는 레일을 까는 경우 있잖아요. 조명들 LED 줄 가지고 쭉 까는 거 이제 그럴 때 쓰고요. 스폰라이트는 이게 아주 특별하게 저희 삿갓 조명 요런 데서만 사용합니다. 요런 부분에서만. 예. 근데 사실은 뭐 이런 경우도 쓰셔도 되고요. 여기 하면 옴니를 요 안에 잘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예. 근데 여기 대충 집어넣을 경우에는 스폰라이트를 쓰시는 게 유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예. 요 노이즈 제거 활성화 있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켭니다. 이렇게. 예. 예. 요게 이제 보시면은 이게 빌드 모드만 갔다 오면은 이게 바뀌잖아요. 이게 그 장면이 바뀌는데 미리 만들어 놓은 화면 그 카메라 설정에서 한번 눌러 주시면은 내가 저장된 그 값으로 이제 바뀌죠.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재질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항상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재질에 보면 요거 있죠. 바닥에. 여기도 있는데 여기 바닥에 약간 광택제를 넣어요. 광택을 넣는 방법으로는 이제 리플렉션 이제 반사를 하지 않고 요거는 이제 거울 같은 데나 쓰는 거고요. 주로 이제 그 투명 페인트라는 거 있죠. 자동차에 보면은 그 도장 뒤에 있고 그 위에다가 투명하게 하는 거 일종의 광택제인데
그거는 이걸로 쓰진 않고 루미온 2023에 추가된 요거 있죠? 클리어 코트라는 거. 요걸로 사용하면 돼요. 요거. 플리커 반사는 애니메이션 할 때 하는 건데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리어 코트라는 거. 그리고 요런 요거는 이제 러그인데, 러그나 패브릭 재질에 제가 그 기능 중에 넣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풍화 기능에 요거 있죠, 요거. 풍화 기능을 항상 써요, 이렇게. 이게 왜 그걸 쓰냐면은 요걸로 쓰게 되면은 약간 더 천 재질을 좀 표현이 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요걸로 쓰고 있습니다. 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장면 연출하실 때 자세히 보시면요.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보기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인 일부러 색깔 한두 개를 약간 원색 계열을 하나 조금 써요. 조금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조금 더 뭔가 좀 분위기 산다 그럴까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걸 하고요. 예. 뭐, 이 정도로 이제 제가 쓰는 방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다른 분들이,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약간의 좀, 뭐랄까,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화가들도 보면은 자기만의 화풍이 있고, 자기만의 그림 스타일이 있듯이, 이제 그런 게 존재하듯이, 뭐 렌더링 하는 사람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이제 작가주의 정신에도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도, 뭐 디자인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좋은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네. 선명도 기능. 저는 선명도 기능 항상 사용합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CG의 앰비언트 어클루전 기능인데, 이런 이 모서리 있죠? 모서리를 좀 진하게 표현하는 기능이거든요. 예.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존재해요. 근데 그걸 쓰게 되면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거든요. 루미온에서는 선명도라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빨리 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사용하는 루미온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고요. 혹시 뭐 다른 분은 다르게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이제 서로 공유해 주시면은 루미온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